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에너지파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뭐 지금 연말이라서 시장에 이제 악재성 뉴스들이 좀 많이 쌓여 있죠. 네. 뭐 새로운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이 썼던 악재들이 자꾸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청소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방송을 할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말이면은 그냥 올해 그 나왔던 악재들이 거의 지금 켜켜이 쌓여 있어요. 뭐 청소를 좀 너무 안 하면은 먼지가 두껍게 쌓이고 나중에 그 먼지도 막 그 뭐라고 그러죠? 막 기름 먹은 것처럼 그죠? 그 먼지가 안 밀릴 정도로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묵은 때 청소 좀 해드리려고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방송 제목은 뭐냐면 중국 헝다그룹 문제 등 그죠? 악재 이슈들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낮에 얘기를 회원들한테 많이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압축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제 급등 종목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윤석열 씨 이제 오늘 뭐 주말 동안에 좋은 뉴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한가 간 것 중에 주연테크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연테크가 원래는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나는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테마주를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이낙연 씨 대장주 중에 하나가 뭘로 바뀌었냐면 윤석열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말고 이제 디딤이라고 있는데 디딤 네. 그 종목도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돼서 변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즘에 그 악재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요일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그 악재 여러 가지 나올 만한 것들 얘기를 해드리고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얘기 한 번에서 끝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주말 동안에 이제 금요일날 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나스닥 급락했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부터 중국 헝다그룹 망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 터키 여기 리라와 또 급등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우리나라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보죠. 오늘 일단 지수 끝난 것부터 좀 마감한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지수가 오늘 잘 끝났어요. 결론부터 얘기가 잘 끝났는데 자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최근에 열심히 순매수를 해주던 그죠? 외국인 우리 또 형님들께서 이제 오늘은 조금밖에 안 사셨어요. 그죠? 네. 조금. 그죠? 기간이 좀 사줬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대신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사줬죠. 선물. 그래서 지수는 좀 올라갔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만큼 팔았어요. 보통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이 정도 팔면요. 코스닥 보통 최소한 2%에서 3% 이상 급락하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끝나기는 마이너스 0.6%에서 끝났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판 것 치고는 지수가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안 올라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평상시 같으면 진짜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태서 0.6%가 아니라 한 6%에서 끝났어야 돼요. 마이너스 6%. 네. 거짓말을 좀 많이 보탰어요. 근데 아무튼 폭락했었어야 돼요. 근데 별로 안 빠진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수가 올라왔느냐 떨어졌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뭐냐면 등락 현황.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별로 올라간 게 없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상승한 건 500개, 하락한 건 300개. 그러니까 상승한 게 더 많죠. 거래소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지수만 보시면 헷갈린다니까요.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고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보시면 상승한 게 하락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100개 정도 많죠. 그죠? 대충.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수가 하락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아서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하락을 한 거죠. 어디를 많이 팔았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토실 그 살쪄 있는 게 있죠. 살찌면 잡아야죠. 그죠? 돼지. 게임주가 지금 돼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돼지가 뭔지 아시죠? 네. 돼지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돼지는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게 살쪄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 꼬시는 자리였는데 이번에 그 게임주 중에서 게임주들이 오늘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안 할 건데 아무튼 게임주들이 폭락을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돈을 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나스닥 지수가 급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나스닥이 급락했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가 바로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나스닥 얘기, 중국 홍다그룹 얘기 쭉 해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끝났는데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잘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끝났죠. 오늘 아침에 개인들 많이 털렸어요. 손절 많이 했다니까요. 왜냐면 주말 동안에 뭐 중국 홍다그룹도 망한다 그랬죠. 나스닥 폭락했죠. 뭐 이런저런 오미크론 확진자 늘어나고 있죠.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개인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거의 매도를 해요. 주말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자, 코스닥도 보시면 아침에 마이너스 1.7%까지 급락했다가 꼬리 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개인들 많이 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 두근 사람들도 아침에 손절했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죠? 현재 관점에서 이재명 씨 테마주를 버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 씨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씨 테마주를 지금 버리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아침에 또 많이 버렸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이재명 테마주 있는 사람들이 왜 아침에 이걸 버렸느냐? 간단합니다. 나스닥이 급락했죠. 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볼게요. 나스닥이 급락했죠. 중국이 홍다그룹 망한다고 그러죠. 터키 대통령이 미쳤는지 자꾸 금리 인하고 있죠. 거기 빵 사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난리 났어요, 거기 지금. 근데 터키는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았는데 최근에 뉴스가 좀 나오는 것 뿐이지, 터키 얘기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보니까 안 좋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그죠? 방역도 그게 또 뭐 방역 패스, 백신 패스 높아졌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총재에 보니까 갑자기 삐졌던,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 씨 삐진 거라고. 달래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달려가서 막 달래니까 또 돌아왔어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이준석 씨 좀 섭섭했는데 돌아왔고, 김종인 씨도 그분은 이제 어르신이니까 삐졌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김종인 씨도 이제 섭섭하셨던 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부인이 설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합류 주말 동안에 딱딱딱, 그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손절한 거예요. 아, 이러다 망하겠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뉴스 보고 샀다 팔았다 하면 나는 별로 큰 손해를 안 본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지나보면 반토막 나 있습니다. 손절을 자주 하시면요, 나는 크게 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좌 열어보면 반토막 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개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자, 보세요. 좀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얘기를 다 갖고 와봤어요. 자,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올 건데, 자, 보세요. 지수, 일단은 해외 지수를 보죠.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 지수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다우 지수는 0.1% 정도? 여기 보이시죠? 0.17% 조금 빠졌어요. 아래 꼬리 길게 달아놨고, 그죠? 이 정도면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급락을 많이 합니다. 1.9%, 장중에는 2.9%까지 빠졌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스닥 급락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자,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오르고, 다우지수는 하락한 게 거의 없죠. 근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기술주 중에 누가 많이 빠졌을까요? 예, 테슬라랑 포드 같은 자동차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뭐 그쪽이 아무튼 빠졌어요. 근데 그거 빼고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중국에서 그 디디 추싱이라고 있죠.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자국 기업인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디디 추싱한테 강제로 상장 폐지하라고 그랬답니다. 거기 미국에서 자진 상장 폐지하고 홍콩 증시로 옮겨라.
역시 공산당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그 기업도 피해를 보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안중에도 없고 상패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뭐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게 다 중국계 기업이죠. 7% 8%씩 급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자결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더 급락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얼마나 중국이 돈이 없으면 그죠? 네, 자국 기업 보고 거기에 상폐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힘들어해요, 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스닥 지수가 빠진 건 중국 영향이 컸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최근에 이만큼 올라 있었거든요. 쭉 올라 있으니까 계속 안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저기 10월달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하나도 못 올라갈 때 나스닥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었고 나스닥 지수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맞죠, 그죠? 근데 뭐 그거는 대부분 잘못된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쉬워요.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못 갔잖아요. 그럼 미국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떨어져야 돼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때로는 단순한 게 이게 맞거든요. 디커플링이 뭔데요? 같이 안 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그랬죠. 우리나라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게 별로 없다. 그럼 뭐예요? 키를 맞추면 미국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그 얘기를 앞에서 했으니까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막 최소한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죠? 전저점이 여기니까 그죠? 최소한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원래는요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원래 다우 지수가 미국의 핵심이에요. 다우 지수가 뭔지 모르시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30개 그 다우 지수 그게 다우 지수 아닙니까? 업종을 대표하거나 시가총액 큰 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네. 물론 나스닥에도 아무거나 못 들어가는데 S&P 500 지수도 다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우 지수가 원래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우 지수를 보면은 빠질 만큼 다 빠지지 않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여기에서 돌아 나가거든요, 다시. 다우 지수를 보면 뺄 만큼 뺐어요. 네. 하락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다우 지수하고 방향성이 같은 국제 유가를 보면 이게 국제 유가거든요. 어디에요? 여기죠. 뺄 만큼 뺐어요. 그쵸? 근데 나스닥은 이런저런 이유로 좀 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뭐하니? 너도 내려와야지. 이러면서 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스닥 지수는 좀 여유가 있었던 거죠.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체를 다 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결론이 뭐냐면 나스닥 지수는 좀 더 떨어져도 돼요. 좀 더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요. 다우 지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다우 지수를 보면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S&P 500 지수를 보시던가요. S&P 500 지수도 좀 더 빠져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급락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스닥 지수에서 무슨 종목이 급락했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미국을 하여튼 대표 기술주들 중심으로 있는 게 나스닥이 맞긴 한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급락은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는 별로 빠진 게 없다니까요. 이건 믿으셔도 돼요. 결론은 나스닥 지수는 좀 더 하락할 수 있고 하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대충 마무리 짓겠죠, 그죠? 단기 조정 끝. 그럼 뭐 하겠어요? 반등 나오든가 옆으로 돌리면서 올리든가 둘 중 하나 나오겠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나스닥 지수 급락했는데 급락하니까 아침에 개인들이 겁을 먹어서 아침부터 개파락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8%에서 시작해서 그죠? 마이너스 1.7%까지 하긴 했는데 끝날 때는 뭐 잘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이 지금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중국 헝다그룹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알게 되신 거지 작년부터 이게 나왔어요. 작년부터. 올해 초에도 얘기가 나왔고요. 올해 중반에도 이제 얘기 나왔어요. 위험하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과열됐으니까 중국도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을 것 같죠? 중국의 부동산 고점은 우리나라랑 그 주기가 달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부동산 주기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달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다르고 우리나라도 약간 다르고 나라마다 약간 틀리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부동산 주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 뭐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솟구치고 그죠? 미국도 주택 경기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주택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세금에 미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든 거고 주택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미국이나 이런 쪽은 주택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경제가 호황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또 달라요. 이해되시죠?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다르다고. 지금 중국은 지금 부동산 침체예요. 침체. 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침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쉽게 얘기하면 썰물이다 그래서 썰물.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침체. 그러니까 침체이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 침체예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썰물이라고요. 썰물 빠져나가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헝다그룹 문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썰물인데 거기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네? 어떻게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썰물이라니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그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원래 중국은 지금 부동산 침체기가 맞다고. 이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승, 하락, 호황, 불황. 그죠? 불황이라고요.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돈이 안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빚 많이 내가지고 사업 확장은 헝다그룹 같은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입느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 중국 기업에 속아서 투자한 중국 인민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썰물이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예. 경기가 중국은 그쪽이 꺾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뭐 저기 집 사놓은 거 있으시면은 걱정하셔야 되겠지만 중국에 집 사놓은 거 없다. 예? 그러면 신경 끄세요. 이미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말고 저기 헝다그룹 말고 제2의 제3의 헝다그룹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예.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어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썰물 얘기했지만 썰물이 오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물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서 조개라도 캐시면 돼요. 낙지도 잡으시고 그죠? 네. 무슨 얘기냐면 썰물이 되면 네, 또 돈 벌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차분하게. 네. 아셨죠? 네. 중국 얘기를 지금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겠어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중국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재밌는 얘기,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중국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자꾸 중국 헝다그룹 얘기하시면서 막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정작 중국 증시를 보시면 별로 급락 안 해요. 멀쩡하거든요. 이게 이 중국 상해 증시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 뭐 위기감이 막 느껴지시나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 한번 급등할 것 같은데 저랑 생각이 똑같다 1번 아니다 급락할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무슨 위기감이 막 느껴지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중국 쪽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신 거죠. 그렇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중국 증시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네, 프레스님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렇죠? 네. 냅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스닥이나 중국 헝다그룹 문제가 실제 악재가 아니고 그거를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마음이 악재인 거죠. 그분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주식을 버리는 거예요. 지수가 또는 종목이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그거를 악재라고 인식한 그분들의 뇌죠. 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악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터키 리라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터키가 지금 막 물가가 뛰고 난리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터키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TV에 가끔 나오죠. 이게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터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외환위기 겪어봤잖아요. 그죠? 외환위기. 그래서 아마 외환위기라고 하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터키 화폐 단위가 이제 리라화라고 부르는데, 터키 리라화가 11월 달 들어서 거의 뭐 솟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한 1,300원, 1,500원으로 날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1달러에 대충 뭐 800원이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럼 지금 1,300원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고요? 대통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미쳤어요. 네. 미쳤다고.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혼자 금리 인하하고 있어요. 재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 나가. 잘라버리고요. 네. 자기 신한데 나가. 뭐 그 중앙은행장도 잘라버리고 여러 번 교체했답니다. 미친 겁니다 여기. 근데 터키가 언제부터 그랬냐면 최근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환율이 급등했을 때가 있죠. 2018년도에. 네, 이때도 급등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어요. 걸핏하면 올라가요. 환율 오른 지가 꽤 됐죠. 그죠? 네. 여기는 전 세계 이제 금융위기여서 그런 거고, 이 이후로 이때부터 한 5년, 6년 전부터 여기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옛날부터. 여기 보시면 확 들었을 때가 있죠. 여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2010년에 여기 리라화가 1.37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올랐어요. 환율이 10배 올랐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10분의 1 토막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드리면 터키가 미국이랑 대립을 하면서 여기가 좀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대통령 제정신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 금리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미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제가 미쳤다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친 겁니다.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터키가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냥 대통령은 잘못 뽑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욕한 거 아닙니다. 터키 대통령입니다. 네. 잘못 뽑으면 저렇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뭐 좌파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미친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지금 5번 이상 썼죠. 그죠? 네. 미친 거예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 국민들만 좀 불쌍하게 됐어요. 네. 터키는 원래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 드렸죠. 나스닥, 중국, 헝다그룹, 터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러스 얘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얘기 쭉 나오는데, 금요일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또 거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런 데 뉴스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그냥 지금 아까 누구죠? 그 미국에서 전염병 연구소 소장, 그분 이름이 뭐죠? 그분 저기 뭐야, 이름이 파우치인가요? 이 사람이 한마디 했거든요. 네, 보시면 네, 보시면 누군지 아시죠? 사진 보시면. 그죠? 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그죠? 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미크론 독성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고무적이다. 처음에 이제 그 남아공사가 했던 말이 맞는 거죠. 심각하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이게 빠르게 지금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막다면 이제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염성은 굉장히 강한데 치명률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불확실한 얘기지만 델타 변이를 이게 밀어내면 이게 우세종이 됐고, 지금 우세종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계절 독감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앞으로 백신이랑 치료제 같은 거 먹을 가능성, 뭐를 먹을 필요가 없고,
원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어도 좀 이렇게 병 있으신 분들은 원래 독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기 잘못 걸리시면 이분들 큰일 나니까, 그죠? 감기랑 독감은 다른 거지만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처음에 영국에서 봉쇄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일주일 만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안심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근데 백신은 좀 맞아라. 왜냐면 백신 맞으면 뭐 덜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백신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네? 영국은 벌써 치료제 먹기 시작했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치료제 먹는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이 그렇게 이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빨리 떨쳐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복잡하고 그 힘들었던 그 두려움 있죠? 네,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빼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지 않다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 원래 이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좀 그런데, 요즘에는 막 그 우리나라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저 민주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 정부 관료들 보면 한번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막 주워 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최고 그 관료가 간 보는 사람도 좀 많더라고요. 정치인 누구라는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는 미국도 이렇게 깨끗한 정치판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은 집니다. 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제 독성이 거의 이제 심각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네. 이게 좋은 거라고요. 네. 이 상태로 이제 이게 퍼져버리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적응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2천 명, 3천 명, 4천 명 나올 때도 뭐 그랬었는데. 그 위드 코로나하고 5천 명이면은 뭐 저는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셔서 그게 안타깝긴 한데 원래 어르신들은 좀 늘 감기 조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다루고 있는 게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뭐 더 이상 아셔서 뭐 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금리 인하 테이퍼링, 그냥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했는데 뭐 저기도 해야지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금리 인상 이런 얘기는 지금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그건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얼마 전까지는 뭐 단기적이다, 금방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들 하세요 그거예요. 네. 기차 이렇게 기차 타고 가시다 보면은 이제 내리는 역 한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안내방송 나오죠. 잠시 후에 저희 열차는 어디 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소지품을 잘 챙기세요.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꾸 이제 시장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금리 인상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준다니까, 신호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언론은 그걸 갖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관론자들 특히 좀 있어 금리 인상할 건데 금리 인상은 우리 망한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이 다 글로 빠져나간대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양반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죠. 이미 우리나라는 금리를 2번이나 올렸거든요. 그 외국인이 나가겠어요? 올렸는데 여기 있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금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또 올린다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 그러면 빠져나가겠냐고요. 그냥 있죠. 이해되세요? 우리나라가 터키도 아니고. 이해 안 되세요? 거의 안 찍으시네요. 네.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 금리 인상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되셨고 대선주 얘기 드릴까요? 네, 난 아직도 대선주 투자하고 있다. 자, 3번 네, 찍어보세요. 하다가
다 손절했습니다. 4번. 네.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5번. 네. 대선주 들고 있다 3번. 다 팔았다 4번. 없는데 해보려고 한다 5번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네. 하나라도 들고 있다 3번 찍으시면 돼요. 네, 찍어보세요.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자, 보세요. 그 금요일날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날 맞죠? 네. 요즘에 그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었죠, 그죠? 대선주 얘기해드릴 건데 잘 보세요. 저 주식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 경험 얘기해드릴게요. 주식하다 보면 힘들 때가 좋을 때도 있는데 힘들 때도 많거든요.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주식 투자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뭐 불필요한 말 다 빼고요. 본론만 얘기하면 그거 아닌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그때 되게 힘들어요. 좀 더 갈 줄 알고 들고 있었더니 떨어졌을 때 힘드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됐으니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졌을 때 힘드시죠?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죠? 이놈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확 질러버리셨는데 안 갈 때 속상하시죠?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힘든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안 벌려서,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네. 얼마 전에 중학생 하나가 중1짜리가 저한테 이렇게 계획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쫙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여드리고 설득을 하겠다 이거죠. 써왔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고 몇 시부터는 뭐 독서를 하고 쫙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퇴하고 중1 때부터 자퇴하고 이제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겠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중1이거든요. 네. 얘야 학생아 이러면서 그랬어요. 네. 여러분 다 어른이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란 걸 네가 좀 일찍 깨달을 것 같다. 그 얘기 줬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란 걸 네가 좀 일찍 깨닫게 될 것 같구나. 공감 가시면 10만 원 찍어보세요. 네. 편안하게 오늘 방송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책임은 네가 져야 되니까. 그죠? 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를 낳으신 부모님이 네 인생을 또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느냐. 잘 고민해보고 선택해라 그랬어요.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네. 그 얘기 해줬거든요. 네.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뜻대로 안 되실 때 힘드시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를 샀어요. 자, 윤석열 씨, 이재명 씨 딱 두 명만 얘기해 볼게요. 샀는데 자, 차트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차트를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차트 갖고 설명하는 거는 저기 다른 사람 방송 들으시면 돼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분들이 안 하는 얘기 해드릴게요. 윤석열 씨 테마주를 이제 들고 있었어요. 아, 조만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겠지. 예, 갈 거예요. 이재명 씨 테마주 사신 분이 있어요. 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갈 거야. 난 이재명 씨를 지지하니까 이재명 씨 거 사야지. 자, 있으시겠죠, 그죠? 예, 가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립니다.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아까 주연 테크가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와, 진짜 철면피다 이러면서 싹 바꿔버렸어요. 네, 세력이 바꿔놨더라고요. 네,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대선주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대선주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죠? 뭐 조류독감 테마주, 뭐 그런 것들, 구제역 테마주,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 이거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돼지, 소, 닭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테마주가 이거예요. 대북주하고 대선주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북주는 북한에 저기 그 푸짐하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네, 푸짐하신 분. 그분 여동생 또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힘들어요. 대선주는 정치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힘든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고 사거든요. 자, 이때쯤 되면 갈 거다. 솔직히 윤석열 시테마주고 이재명 시테마주를 뭐 최근에 샀건, 뭐 좀 전에 샀건 간에,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세요. 그죠?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닌데 요번에 이 뭡니까? 요번에 막 그 이준석 씨 막 그 얘기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준석 씨가 막 갑자기 섭섭하다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합류할 줄 알았더니 잘 안 되고, 그래서 종목들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종목을 보면 위즈코프 보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가 떨어지는데 제가 여기쯤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 무방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 이준석 씨하고 이준석 씨 뉴스 나오면 TV를 끈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죠? TV를 꺼버린다. 그리고 10분이나 20분 있다가 다시 튼다. 그러면 이제 그 뉴스가 지나갔다. 다시 그 뉴스가 또 나오면 또 꺼버린다. 막 그랬잖아. 그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한테 괜찮다, 잘 될 거다라고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심리자마들이는 저도 심리가 꼬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해되시죠? 네. 심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심리가 꼬일 만큼 저도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손절하지 말라고 말리는 저도 심리가 꼬이니까 안 본다, 회피한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그만큼 지독할 만큼 힘들다, 개인들이 힘들다, 그 얘기고,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고점이 아니라 바닥이 온다고요. 바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차트에다가 뭐 선긋고 보조지표하고 뭐 별의별 전화도 돌려보고 막 다 그러면서 바닥을 한번 맞춰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물론 배운 것도 있고 얻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선긋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배웠지만, 그런 거 말고 뭘 또 배웠냐면 인내심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두들겨 맞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윤석열 씨 뭐 자질이 없다, 뭐 이준석 씨 뭐 지방 내려갔다, 삐졌다, 뭐 술 먹고 돌아다닌다더라, 김정인 씨랑 뭐 윤석열 씨랑 싸운다더라. 나 듣고 있으면 이제 종목 추천해 놨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그러면 뭐 술 마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술 안 먹어요. 술 끊었고 그냥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 좋은 뉴스, 악재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투나 이런 거를 따지면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력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막기만 해야 되거든요. 계속 맞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도 많이 맞아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이 정도면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때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것까지 맞추는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쯤에 회원분들한테 그랬어요. 여기다 선언하고 드리면서 뭘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낮에 하는 방송에서 단타 한번 치란 식으로. 목요일쯤이었을 겁니다. 목요일이면 아마 요즘이었겠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요쯤에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그때는 윤석열 씨, 그 이준석 씨 문제하고 김종인 씨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언론에서도 이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뭐 제가 정치판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각이 생긴 거죠.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다. 이게 윤석열 씨 테마주를 언제 사면 제일 좋냐면, 가장 안 좋을 때, 정말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면 바닥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까 그 앤서니 파우치 그 사람처럼 이제 회원들을 리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무방에서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무방에서는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욕으로 더 먹어요. 수익이 나도 욕으로 더 먹어요. 왜냐면 더 세게 얘기해줘야지 왜 세게 안 해줬냐고 뭐 승질을 내요. 대충 슬쩍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세게 얘기 안 해줬다고 승질 내더라고요. 또 그냥 잘 사서 파시면 되는데 또 안 팔아줬다고 또 승질 내고. 그래서 무방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유리원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요. 쓱 지나가면서. 그리고 기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무슨 기법이냐면, 자, 하나 배우세요. 기법이 뭐냐면, 이거 선언하고 놨죠, 그죠? 이거를 딱 집어넣고 그랬어요. 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위즈코프가 11월 달에, 그죠? 윤석열 씨가 그 뭡니까? 이제 홍준표 씨 이기고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대선 후보가 됐죠, 그죠?
그 기대감이 이만큼 올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선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출렁출렁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떨어질 때 어디가 바닥이겠느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대선주를 할 때는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돌아가는 판을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 정도 다 된 거 아니냐. 아까 그게 이제 먼저 본 거예요. 정치판은 항상 저러다가 꼭 돌아서더라. 경험이죠.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막판에 탁 돌아서더라고요. 드라마틱하게. 근데 이제 차트를, 그 다음에 차트를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어디가 바닥이냐 이거죠. 회원들한테 내가 거꾸로 질문했어요. 어디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여기를 봐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을 때 어디쯤에서 바닥이 잡혀서 단기 반등이 나오겠느냐 얘기해보라고 하시면 보통 여기를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시면 1번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빨리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문자 반영들도 잘 들으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요거라고요. 여기를 보면서 얘기하시거든요. 아, 요 정도에서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는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어디다 그으면 되냐면 여기 저점에다 그으면 돼요. 여기 저점이 어디겠어요? 여기 폭락하기 전에 저점이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대충 선 하나 그어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툭 나서 그어놓으시면 돼요. 저는 꼬리에다 안 긋고 양봉 밑에다 긋거든요. 저점은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요. 네. 여기다 딱 그어놓으니까 어때요? 순간적으로 10월달에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매도가 나왔죠. 투매가 나왔을 때 과매도가 나왔는데 다시 올려놓잖아요. 그죠? 올려놓고 지지하고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요번에 오미크론이 뭔가 오미크론 같은 게 터져가지고 막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이준석 씨 그죠? 집 나갔잖아요. 그죠? 네, 집 나가고 김정인 씨 연락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4,000원 근처에 사신 분들이 또 이제 2,000원대에서 막 손절을 한 거예요. 손해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기본 30%씩은 손해 보셨겠죠. 그죠?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여기서는 저점을 잡을 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다. 여기를 보는 거다 그랬어요. 이번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네.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치고 싶거나 물타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단 이거는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서 하시면 큰일 나고요. 네. 정배열 상태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주식은 여기다가 선을 그어놓고 하면 딱 여기서 최소한 단기 반등은 나옵니다. 여기에요. 여기. 크게 보시면 여기였다고요. 원래 깨질 게 아니었는데 10월달에 투매가 생겨나서 깨진 거였으니까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원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여기였다는 얘기예요. 한 번 깼던 거죠. 그냥 그 다음에 또 지지하고 그러니까 또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얘기 듣고 단타 쳤으면 이거 오늘 아침에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뭐 10이나 최소한 10%에서 한 15% 이상 수익 났겠죠. 네. 제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다고요. 왜 했을까요? 회원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제가 봐도 윤석열 씨, 김종인, 뭐 이준석 씨 얘기 나오면 TV를 끌 정도인데 이제 저 윤석열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손절하지 말고 심심하시면 단타라도 치라고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해드렸던 거예요. 이재명 씨 테마주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겠거든요. 내일 해드릴게요. 근데 이재명 씨 테마주도 이게 보면 손절 환불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정책주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리 플렉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씨 표, 뭐 지능형 거기 뭐야 그 10조짜리 그 뭡니까 지능형 전력망 한마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 차트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는데 주말에 뉴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김종인 씨 합류하고 이준석 씨 막 돌아오고 그죠? 네, 술 한잔 하더니 막 우리는 뭐 하나야 다 이러니까 막 주말에 막 황다구로 중국 황다구로 망한다 그러죠. 황다구로 이미 망한 거나 사실 다름없어요. 나스닥 폭락했죠. 터키 대통령 미쳐있죠. 오미크론인지 뭐 아주 난리가 났고 뭐 그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누리플렉스 같은 이런 멀쩡한 이제 이재명 정책주를 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에잇! 일단 손절하고 봐야지. 그렇게 하실 바에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돈을 버실 수 있겠어요? 단타? 중장기는커녕 단기 수익도 옳게 못 냅니다.
이런 멘탈로. 이거는 멘탈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요즘에 옛날에 그 초등학생들 갖고 노는 슬라임이라고 있죠. 액체 괴물인가 막 미끄덩미끄덩한 거 있죠.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멘탈이. 이렇게는 절대 돈 못 버세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씨 새로운 유정책주로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차트 어때요? 잘 만들어놨죠? 네,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 손절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랬어요. 저래갖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안타까워갖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선주 아까 갖고 있는 분들 제가 3번 찍어보라고 했죠, 그죠? 왜 찍으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또 대선 끝날 때까지 안 가는 거 아니라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얘기했잖아요. 세력이 제로 바꿔서라도 올릴 거라고. 주연테크가 대선주였거든요, 여기서. 그전에도 그랬고, 이거 누구 테마주였는지 아시는 분들 빨리 한번 찍어주세요. 이름 3글자. 네. 누구 테마주였죠, 이게? 이게 누구 테마주였어요? 주연테크가? 그렇죠. 이낙연 씨. 이게 이낙연 씨의 테마주잖아요. 올해 7월 달에도 이게 이낙연 씨 테마주로 급등했던 거였거든요. 예, 잠깐만 상한가 나왔을 텐데 그때. 예, 그렇죠. 이낙연 씨 테마주요. 여기 보면은 상한가다 말았구나. 네. 상한가다 풀렸어요. 저 꼭지에서 살짝. 네. 이게 이낙연 씨 그 7월 달까지 급등했던 대장주예요. 그런데 상한가 갔거든요. 뭘로 갔을까요? 윤석열로 바뀌었어요. 이낙연 씨하고 윤석열 씨는 진영도 다르고 당도 다르고 추구하는 뭐 가치나 다 다르신 거 아닌가요? 그죠? 에이 아니라고요? 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대선주가 이렇게 싹싹 바뀌어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으면 기가 막히게 갖고 와서 바꾼다니까요. 자, 보시면 서현탄 멘탈도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윤석열, 자 주연테크 상한가 같죠? 윤석열 선대위 출범 예정 및 다자대결 윤석열 후보 1위 소식 속 공정경제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한가. 네. 주연테크는 제 기억 속에서 공정경제 테마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갔다가 뭐예요? 붙인 겁니다. 네? 또 있죠. 디딤. 회사 이름 좋아요, 그죠? 네. 요것도 아까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디딤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네. 윤석열 선대위 출범 예정 및 다자 대결. 네. 인맥주로 부각되며 급등. 상한가 찍었다 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이제 그 개인들이 신용을 가장 많이 썼던 게 서현탄 메탈인데 와, 이거 드디어 상한가 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 한번 했었는데 사이비 종교 같다고. 그죠? 드디어 상한가 났어요. 드디어. 거래 없는 상한가. 이게 신용이 안 줄어들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신용이 지금 줄고 있었거든요. 주니까 대번 상한가 나더라고요. 그 기존에 많이 갔던 윤석열 테마주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이낙연 씨 테마주도 테마주 중에 하나였던 주연테크가 대장급이었는데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경제, 맨날 아이비 김영한테 가려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아시아경제도 오늘 급반등 나오죠. 22%까지. 그죠? 네. 그 뭐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거예요. 정말 주식 들고 있기 힘들었을 때, 막 그 내가 갖고 있는 거 갖다 버리고 싶을 때 있죠. 네, 그때. TV 뉴스 보니까 윤석열 씨는 끝난 거 같고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가 살 자리였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무방에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버릴 생각하지 말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전문가도 똑같아요. 제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보고 해요.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왜 있겠어요? 그 말이 맞았잖아요. 뭐가 맞았어요? 가장 힘들 때,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던지고 싶을 때, 그게 바닥이었고 그게 내가 제일 종목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깨닫냐면 다 팔고 나서 손해 입고 그 주식 두 번 다시는 안 산다고 이제 침까지 뱉고 나왔는데 그냥 날아갈 때 그때 가서, 그러니까 다 잃은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제가 그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뭐 수익도 많이 내봤지만 처음에 고생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고생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악재들이 연말이라서 켜켜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는데 나스닥, 뭐 중국 헝다그룹,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연말이라 뭐 묵은 먼지들 쌓여있듯이 그런 건데 지금 그렇게 수많은 악재들이 많이 나왔지만 증시가 하락한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빠진 거 있어요? 빠지다 말고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 그대로 이제 밀어붙이세요. 연말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내년에 또 계속 열심히 또 투자하실 거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부터 빨리 빼내세요. 안 그러면 올해도 마무리 제대로 못하고 내년에도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대선주 제가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감이거든요. 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캠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둘 다 가동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인맥주들 한 번 더 올라갈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주들 있죠. 정책을 갖다가 이제 다듬어서 서로 공격하듯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듯 전쟁하듯이 막 치고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죠. 추석 때 원래 좀 돈을 좀 벌어놓고 지금 또 벌어야 되는데 추석은 아쉽게 날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요. 요번에 제대로 돈 버셔야 돼요. 버시고 이제 대통령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누가 되거든 이제 그 사람 정책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 정책주를 이제 공략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재명 씨 정책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뭘 보시면 되냐면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이번 주 읽어보세요. 이재명 씨 거 정책주가 뭐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잠깐만요. 김 실장님 방송 주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김 실장님 뭐 그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연말 연초 호재를 활용한 투자 전략 요거 준비하시거든요. 아마 그 얘기 하실 겁니다. 네. 네, 같은 전문가니까 이제 대충 어떤 얘기 하실지 살짝 감이 오는데 아마 그거 얘기하실걸요. 네. 연말 연초 호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부 예산안 발표예요. 12월 2일날 정부 예산안 통과됐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재명 씨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이재명 씨 정책주가 대충 나와요. 대충. 윤석열 씨 거는 여기 안 들어와 있겠죠. 그죠? 네. 따로 있을 텐데 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씨 정책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 예산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자꾸 이제 그 관련된 발표가 나와요. 그죠? 그게 테마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김 시장님이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재명 씨 정책주가 뭐가 나올지는 대략적인 큰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김 실장님 방송 9시 한 5분부터 진행하시니까 저도 5분 됐네요. 그죠? 자, 들어가셔서 이제 도움 받으시고요. 네. 테마주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이제 무소TV 김 실장님 치시면 되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오늘 아무튼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이제 그 종목들이 있죠. 네, 종목들 얘기를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재명 씨, 윤석열 씨 테마주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회원가입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김 시장님 방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예, 좋은 도움, 조언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네,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